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 시스템 그것이 되겠는데요. 테크노파크라 그래서 각 지역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혁신의 허브 같은 그런 기능을 우리나라가 총 18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기존의 산업단지는 너무 피지컬한 기업의 집합체여서 생산성의 효율은 있겠으나 기업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펑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테크노파크 정책이 추진이 됐고 현재 18개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OECD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테크노파크 정책이 개도국의 지역 혁신의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이다. 그래서 보고서를 릴리스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테크노파크는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 좌측 상단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서울 TP가 서울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기 있어요. 서울 시립대. 저기 영목동이 있는데 경기는 안산에 있습니다. 그 한양대 그 캠퍼스 안에. 메디칼 캠퍼스. 그렇습니다. 예. 그게 통상 이 테크노파크가 혁신을 촉진하는 건데 위치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중심으로 기업하고 산학을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예 산업 단지 안에 들어가서 기업에게 직접적인 어떤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TP별로 그 지역의 역량에 맞는 주력 산업들 모든 산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수님 말씀하셨던 서울 TP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그다음에 금융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경기 TP는 이외에도 뭐 바이오나 문화 컨텐츠, 물류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표를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요. 저걸 매트릭스로 그려보면 분야별로 3, 4개의 TP가 동일한 분야를 가집니다. 그래서 TP 간에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 자체적으로도 지역 혁신도 촉진하지만 TP 간 연결해서 좀 큰 협업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GDP가 62년도에 91불이었답니다. 1인당 GDP가. 1년 열심히 벌면 10만 원 정도 버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마다 그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다만 이제 2001년 이후로 아직 3만 불을 돌파 못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해결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GDP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산업정책, 기술정책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그 전쟁 직후에 뭐 아무런 뭐 공장도 없고 설비도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좀 원조를 받습니다. 원조를 받아서 가장 먼저 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좋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섬유와 같은 경공업으로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중화공업으로 울산이라든지 이런 포항해서 중화공업을 육성을 하고 8, 90년대에 좀 더 산업 구조를 조정해서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들어갑니다. 현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큰 변수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10년만 해도 중국하고 우리하고 기술 격차를 얘기했을 때 다들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지 인건비 낮은 걸로 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은 산업부랑 같이 회의를 해도 우리가 이거만큼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 분야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이미 따라잡힌 분야도 있고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많이 팽배해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점프업을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고요. 한 예를 들면 중국 양쯔강에 가면 가마우찌라는 새가 있습니다.
펠리칸 같이 생긴 건데 그걸로 낚시를 해요. 즉 그 새 목에다가 이렇게 목줄을 해놓고 얘를 살짝 풀어놓으면 이렇게 해변가 가면서 이렇게 물고기 딱 잡잖아요. 그러면 목줄을 다시 꽉 채요. 그럼 얘가 못 삼키지 않습니까? 그럼 데려와서 입에 있는 걸 빼는 거죠. 그게 이제 가마우치 낚시인데 90년대 중반에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오마이 게니치라는 분이 한국의 산업에 대해서 양쯔강의 가마우치라고 비웃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완제품 수출을 엄청 해요. 엄청 해서 돈은 버는데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소재를 다 일본에서 사오는 겁니다. 근데 완제품에 대한 영업이익률보다 부품 소재의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즉 앞으로 많이 파는데 돈은 안 남는. 즉 가마우치처럼 중국이란 물고기는 잡는데 결국에 그 수익을 누리는 것은 일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존심을 구긴 정책기획자들이 자 그러면 부품 소재를 키우자. 그래서 99년에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에 R&D 자금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요. 2000년 처음에 그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예산이 150억 정도였고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예산이 한 3,800억까지 매년 지원합니다. 근데 돈만 잘 투입을 한다고 정책이 성공하지는 않고요. 현장을 잘 봐야 돼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잘 했습니다. 그 구조를. 첫 번째는 이 부품 소재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는 일반 유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품 소재를 구매하는 수요 기업이랑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같이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 개발 스펙도 주고 자기네가 테스트도 한다면 100억짜리까지 키워줬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총과제 100억이면 엄청난 돈이었는데 그만큼 정부에서 과감하게 넣었죠. 두 번째 트랙은 특정한 수요 기업이 조인 안 하더라도 유망한 부품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VC와 연결시킵니다. 즉 민간 캐피탈에서 이건 돈 되겠다라고 인정을 받거나 투자 유치를 받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상당히 크게 성과를 봤고요. 세 번째는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 목줄을 꽉 째고 있는 즉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부품 소재를 무역 통계로부터 쭉 긁어낸 다음에 범용적인 걸 발라내고 정말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될 핵심적인 부품 소재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타겟팅해서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이 부품 소재가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60-70%를 차지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적자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캐치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정책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부 차원에서였던 산업혁신은 크게 이제 산업기술혁신 계획이라는 게 매년 5년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매년 세워지고 있고 작년에 6차 계획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범주를 보면 크게 외국이랑 기술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잘 사업화될수록 해주는 툴 그리고 기술 인프라는 중소기업 같이 그 어떤 생산 장비나 실험 장비를 구매할 역량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 아까 TP나 이런 지역에 또는 산업단지에 공동 장비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겠고요. 지역에 좀 더 특화된 그런 기술 개발 지원해 주거나 기술 인력 양성 또한 이런 기술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사업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작년에 발표했던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2018년까지 산업부 차원에서만 거의 한 18조 정도 R&D를 가는데 R&D도 좀 더 그 중국의 기술 추격을 좀 벌리거나 내지는 새로운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금을 많이 넣겠다라는 것이 주 전략이고 여기서 특이할 점은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그전에는
일단 기술 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제품 개발. 근데 이제는 좀 사업화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확립이 되고 기술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새로 만들어서 어떤 사업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R&D 사업이라고 하는데 연구개발 때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자금이 들어가는 게 이 시제품 개발하고 양산하는 그 단계가 몇백 배 가까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부분을 데스밸리라고 하거든요. 기술 개발이 됐지만 양산까지 못 가고 그 사장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데스밸리라고 하고, 이 산업부 사업은 그런 데스밸리에 빠지는 기업 중에서 괜찮은 제품을 갖고 있고 사업화 아이디어가 있고 역량이 있는 데를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사업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산 단계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 양산 단계에서는 이 VC와 연계를 해서 해줍니다. 즉 VC에서 테이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까지는 정부가 해주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VC와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개발 자금 지원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 또는 마켓 테스트하는 그런 자금들을 지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고요. 투자 유도형이다. 그러면 이 VC 이런 민간 투자 기관과의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해서 어떤 사업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이내로 약 한 30억 정도 지원하는 게 있고, BM 기획형은 투트랙인데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기획하도록 짧게 2달 동안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서 이건 진짜 괜찮겠다, 이건 사업화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은 좀 크게 가죠. 2년 내에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BI 연계형은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갖고 어느 정도 상용화 제품까지는 아닌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롭하는 그 단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간은 1년 한 3억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세 번째 BI 연계형은 어떤 제품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제품화 전전 단계 정도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투자 유치나 BM 기획형은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 사업화 정책을 하는 부처는 산업부, 중기청, 미래부 세 개 부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방금 보셨던 거는 이제 산업부 차원의 프로그램이고요. 그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중기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게 크게 보시는 것처럼 트랙이 6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창업 교육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 관련된 거는 이제 창업 아카데미. 그래서 대학생들도 같이 지원 대상이 되고, 두 번째는 창업 사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 지원 기관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창업자를 서포팅하는 프로그램. 세 번째는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거. 네 번째는 창업 보육센터, 그 인프라 관련된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지 않고 1인 창업했을 때 잘못하면 이게 정책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1인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중기청 홈페이지나 그 제가 소스를 명시했는데 중기청 홈페이지나 다른 그 웹사이트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대표적인 창업 지원 그리고 사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창업 아카데미는 대학생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피지컬한 서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인드셋이나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서 지원 대상이 폭이 넓습니다.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 창업을 안 했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대상이 되겠고요. 요거보다 좀 더 뎁스 있게 나가는 것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청년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하고 이미 창업한 기업도 가능합니다. 한 3년 미만 정도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전국에 한 5개 정도
지역에 사관학교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에 있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전담 코치가 1대1로 멘토링도 해주고 관련된 전문 지식, 창업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런 시제품 제작 관련 내지는 디자인, 설계 관련된 어떤 기술 지원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10개 팀 정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타이트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